이재명 6대 개혁, 이렇게 안 하면 또 실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개혁을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한 몸으로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 개혁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다 모두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규제 풀겠다, 금융 선진화하겠다, 연금 고치겠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규제는 숫자만 줄었다고 자랑하고, 금융은 가계빚만 늘고, 공공기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연금은 세대 갈등만 키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커니즘 개혁이 아니라 슬로건 개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번 6대 개혁이 진짜로 성공하려면 각 분야마다 제도, 데이터, AI 인센티브를 하나의 세트로 바꾸는 시스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6가지를 아주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규제 개혁 몇 개 없앴다가 아니라 규제 P&L로. 이제는 규제 몇 건 폐지가 아니라 규제마다 손익계산서를 붙여야 합니다. 이 규제를 유지하면 성장에 얼마 플러스, 투자에 얼마 마이너스인지, 규제를 없애면 일자리, 안전,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규제 하나당 국가 손익계산이 붙는 순간 정치는 느낌 싸움이 아니라 숫자 싸움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개혁입니다. 금융개혁, 고환율 탓만 할 게 아니라 도구를 바꿔야 고환율, 가계빚을 개미 탓, 시장 탓으로 돌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 금융은 외환거래법, 가계부채, 자본시장 신뢰, 이 세 군데가 동시에 막혀 있습니다. 외환은 원, 달러, 엔 직거래 샌드박스를 열고, AI가 자동으로 신고, 심사하는 FX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기업, 기관이 스스로 해지,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계부채는 LTV 몇 %, DSR 몇 %가 아니라 연령, 소득, 은행별 리스크 점수를 AI로 계산해 위험이 커지면 자동으로 대출, 금리가 조정되게 해야 합니다. 즉, 금융개혁은 금리 몇 번 올리겠다가 아니라 시장에 새로운 도구와 인프라를 주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공공개혁, 공공기관 빚과 이자부터 국민 앞에 깔아. 공공개혁의 본질은 공무원 몇 명 줄이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만든 빚과 이자입니다. 공공기관, 공기업의 기관별, 사업별 P&L을 전부 공개해서 어느 사업이 매년 얼마를 까먹는지 국민이 보게 해야 하고, 공공부채 이자는 올해 국민 1인당 얼마가 공공기관 이자로 나갔습니다라고 매년 공식 발표해야 합니다. 여기에 AI로 예산, 계약, 자회사 거래 패턴을 돌려서 쪼개기 사업, 반복 적자,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자동 탐지하도록 만들면 공공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됩니다. 연금개혁, 보험료 몇 % 논쟁 벌이고 세대별 대차대조표로. 연금은 보험료를 올리느냐 마느냐 논쟁으로는 절대 못 풀립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가 평생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얼마를 메꿔야 하는지 세대별 연금 대차대조표를 매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걸 국민이 보고 나면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 안에 미래산업 전용 서브 계정을 만들어 AI, 반도체,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MZ세대의 연금, 교육, 전직 바우처로 연결하는 구조까지 설계하면 연금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국가계약이 됩니다. 교육개혁, 사교육비를 AI 튜터 국가 책임제로 치환. 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초, 중, 고 전 과목에 대해 국가공인 AI 튜터 플랫폼을 만들고 학생 개개인의 속도, 취약점을 반영한 완전학습 시스템을 국가가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사교육 지출은 현금이 아니라 국가 AI 튜터 크레딧으로만 인정하게 만들면 학부모 입장에서 학원 대신 국가 AI 튜터를 쓰는 게 더 이득인 구조가 생깁니다. 교육개혁의 본질은 입시 데이터와 AI를 국가 최우선 자산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노동개혁, 주 52시간 말고 연간 노동시간과 플랫폼 자동보험. 노동개혁은 이념의 늪에 빠지면 끝입니다. 이제는 연단위 노동시간 계좌제로 가야 합니다. 주 단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1년 총 노동시간을 정하고 업종, 수요, 건강 상태를 고려해 AI가 스케줄을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 여기에 배달, 택시,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같은
플랫폼 노동자 수익에서 자동으로 사회보험이 분리적립되게 만드는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혜택 준다가 아니라 애초에 자동 가입, 자동 적립이 되는 구조로요. 엔딩. 6개를 따로 보면 또 실패하고 한 세트로 묶으면 성공한다. 정리하겠습니다. 규제는 P&L과 데이터로, 금융은 외환, 가계, 자본을 잇는 인프라로, 공공은 부채, 이자를 까고 AI로 감시하는 구조로, 연금은 세대별 대차대조표와 미래투자로, 교육은 AI 맞춤 학습 국가 책임제로, 노동은 연간 노동시간, 플랫폼 자동보험으로 바뀔 때 비로소 6대 개혁은 슬로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설계의 리부팅이 됩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모두 같았습니다. 정치에 흔들렸고 부처 이기주의에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번만큼은 대통령 직속의 단일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여야 모두가 신뢰하는 원로형 국가 운영자가 중심을 잡을 때 비로소 6대 개혁은 실현됩니다. 이 흐름을 끝까지 설계해서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인사이트가 되셨다면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AI 시대엔 정보의 격차가 곧 10년 뒤 격차가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분석과 예측은 남들보다 먼저 알고 움직여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치, 경제, AI 패권을 연결해 해석해주는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두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향후 10년 미래를 잇는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략지능 플랫폼 박정일의 AI 한국경영 스튜디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